이 문제를 풀 때는 전개 2에 대한 식을 반드시 기억해라. 전개 2라는 식은 4파이 이프실론 제로 r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전개 단위는 볼트 퍼 메타고요. 얘는 이렇게 하잖아요. 뉴튼 퍼 쿨롱이라고 하는 거죠. 뉴튼을 쿨롱으로 나눠주면 걔가 전개 세기가 된다. 그리고 전개 세기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로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식이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잖아요. 쿨롱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죠? 양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4파이 이프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죠. r 제곱에 q1, q2 이렇게 되는 거니까 q가 같으면 q 제곱으로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단위가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q 하나 없애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는 어떻게 된다? q와 2 이렇게 곱한 거하고 관계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걸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잠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얘는 크기만을 가져요.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굵게 써요. 굵게. 벡터로 얘기할 때는 볼드체를 쓴단 말이에요. 볼드체 굵게 써요. 이게 자기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다른 책들은 점으로 찍거나 화살표를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벡터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기와 방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평면 벡터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직교좌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극좌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직각좌표 하면 얘는 3차원 벡터예요. 2차원 벡터가 아닙니다. 직교좌표 할 때 평면 2차원 벡터, 그 다음 직각좌표 하면 3차원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학에서는 3차원 벡터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 전하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그 점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것, 3차원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학에서 이용하는 벡터는 3차원 벡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공간좌표에서 직각좌표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많이 써요. 지금 보면 3차원적으로 볼 때 X축, Y축, Z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축을 X축, 거기에 직각인 방향으로 Y축, 거기에 다시 직각인 방향으로 Z축이 되겠죠. 바닥면,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은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육면체를 생각하세요. 정육면체의 모서리 하나를 보면은 바닥면이 있고 그 바닥면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면을 Z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원적인 공간 어디에 라고 했을 때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고 여기에서 3만큼 떨어지고 여기에서 4만큼 떨어지고 여기에서 5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표시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3하고 4를 평형사변형으로 그려야 되겠죠. 우리 평형사변형 그리는 거 압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부분 이해하나요? 여기가 만나는 점이 여기가 3,4,0인 점이죠. 여기서 3, 4는 XY가 되는 거고 0은 Z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만큼 위로 올라가야 돼요. 5만큼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Z 방향으로 5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올라가야 Z가 되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5가 되겠어요. 여기가 3,4면 거기에 5만큼 위로 올라가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3,4
4,5가 되겠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우리 이제 원점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원점으로부터 바로 고점까지 여기서까지 만나게 되겠죠. 바로 고점까지가 공간 좌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좌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좌표라고 한다? 직각좌표 이렇게 불러요. 공간 좌표에서 직각좌표. 진공 중에 원점에 점 전화가 있어요. 그 점 전화로부터 1과 마이너스 2와 2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이해를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한 문제 가지고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진공 중에 원점에 점 전화가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X 성분에 대한 전개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요. X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표현해 봅니다.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입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는 1만큼 왔어요. 그 다음 Y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가면 2잖아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1과 만나는 부분, 마이너스 2와 만나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점이 하나 생기죠. 여기는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Z는 0이에요. 그리고 Z가 2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Z면이잖아요. 그러니까 Z면은 어디가 되죠? 2니까 대략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다시 그림을 그려요.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바닥면에서 여기가 2만큼 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가 되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얼마가 되죠? 어렵진 않아요. 1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각선의 길이. 얘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크기를 구하고요. 요 크기 알면 이것도 공간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요 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 5에다가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9가 되네요. 3이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1과 마이너스 2와 2인 점이죠. 그 점까지 거리는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 뭐예요? 여기 보면 이것의 제곱, 이것의 제곱, 이것의 제곱을 해서 전체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죠. 걔가 3이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x의 좌표의 제곱, y의 좌표의 제곱, z의 좌표의 제곱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점 전화가 여기 원점에 존재했을 때 이 얘기예요. 점 전화가 원점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상황은 전혀 달라져요. 점 전화가 어디 있을 때? 원점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만약에 점 전화가 여기에 있는 이 1인점에 있다라고 하면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는 없죠. 만약에 점 전화가 x가 1인점, 100인 점에 있었다. 이게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점에 원점이 아니라 이런 점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점 전화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점 전화의 위치에 따라서 거리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2의 제곱에 1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전개색이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개색이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수고요. 전하량은 정해져 있고요. 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전하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점전하가 원점에 존재하느냐? 점전하가 원점에 존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좌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들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좌표에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는 이 경우는 점전하가 어디에 존재할 때? 원점에 존재할 때만의 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는 거죠. 점전하의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특정 좌표가 주어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 점전의 위치가 어느 좌표에 가 있던 간에 여러분들은 그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전개세기는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전개세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세기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크기를 구하면 여기에 3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0.3 마이크로파라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3 제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요거 10의 구승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자, 이때 이제 벡터를 방향을 찾아줘야 돼요. X 방향으로 향하는 전개세기가 있고 Y 방향으로 향하는 전개세기가 있고 Z 방향으로 향하는 전개세기가 있겠죠.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면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런 X 방향으로 향하는 전개세기가 있고 다음에 이쪽 Y 방향으로 향하는 전개세기가 있고 이쪽 Z 방향으로 향하는 전개세기가 있다는 거죠. 계산이 되어지면 이것이 X 방향과 Y 방향과 Z 방향으로 나눠진 거의 합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찾아요. 단위 벡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단위 벡터. 자기학에서는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단위 벡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단위 벡터는 이거에 대한 벡터 표현. 그래서 벡터가 지금 얼마예요? 1 AX가 되겠죠. 마이너스 2 AY가 되겠죠. 플러스 2 AZ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벡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벡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3이 되어 있죠.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얘가 단위 벡터다. 그래서 3분의 1 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죠? X방향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3분의 마이너스 2 하면 Y방향의 벡터가 되는 거고 3분의 2 하면 Z방향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X방향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크기가 여기서부터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점까지 거리가 3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 X방향이 1이잖아요. 그게 되면 3분의 1만큼 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X방향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만큼이 되면 Y방향의 전개인데 걔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Y방향은 그래서 전개가 이쪽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얘가 Y방향 전개.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 벡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것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 3은 9. 9 나눠지고 300 나오네요. 300이 나오면 3분의 1 하면 100이 되는 거네요. 얘가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300이 나온다.
거기에 3분의 1을 하면 100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X방향의 전개는 10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Y방향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만큼이 되겠죠. 여기에 300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0은 뭐예요? Y방향의 전개가 돼요. X성분의 전개가 아니라 Y성분이에요. Y성분. Y성분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00이다. 그럼 플러스 200은 뭐가 되겠죠? 얘는 Z성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지금은 설명을 드리니까 막 그림도 그려주고 뭔가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봅니다. 아, 원점이구나. 점전화가 이만큼이래. 그럼 얘는 얼마냐? 얘는 루트에다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다 더해주니까 얘는 3이 되네. 그럼 전개색이 2를 구하니까 얘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3의 제곱에 0.3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300이 나오는구나. 아, X 성분에 전개했으니까 얘는 크기가 3이고 X 성분이 1이니까 3분의 1만큼이 되어서 그러면 300의 3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2X라고 하는 것은 300의 크기 3분의 다음에 1 X 성분. 그래서 얼마다? 100이구나.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자, 원점에 전하가 있다고 그랬죠. 원점은 여기가 되죠. 여기에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가 있는데 자, 여기가 X가 되죠.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가 Z가 됩니다. 자,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원점에 마이너스 1쿨롬의 전하가 있는데 점 P가 2와 마이너스 2와 4입니다. 그럼 X가 2예요. X가 2인 점. Y가 여기가 2인데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인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그 점이 어느 점이 되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대략 이 정도 점이 되겠죠. 이 점이 2와 마이너스 2인 점이에요. 여기가 2와 마이너스 2와 0인 점이 되겠죠. 그리고 평형 4변형이 나올 거예요. 이 점이 Z방향으로 4만큼 가죠. Z방향으로 4만큼 간다. 그래서 Z방향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Z방향으로 4만큼 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 올라가겠죠. Z방향으로 4만큼 올라간 점이 된다.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되죠? 2와 마이너스 2와 4인 점이 되겠죠. 그때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면 거리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점이니까 요 거리는 우리 계산이 가능하죠. 얼마죠? 2의 제곱에 2의 제곱에 4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니까요. 요 거리가 루트의 24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전하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전하가 존재했을 때 여기의 전개의 방향은 X의 방향, Y의 방향, Z의 방향으로 여기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개의 방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전개 방향은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개는 역시 마찬가지로 X방향과 Y방향과 Z방향으로 나눠집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림을 그려보면 X방향의 전개, Y방향의 전개, Z방향의 전개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전개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 알겠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도 무슨 방향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는 전개와 이렇게 가는 전개와 다음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만큼 있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길이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가 EX하고 EY하고 EZ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전개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죠? 그렇게 세 가지의 전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EX, EY, EZ. 얘는 원점에 플러스 전화가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원점에 마이너스 전화가 존재한다. 원점에 마이너스 전화가 존재한다. 그러면 전개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가 이만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에 있는 X도 반대가 돼야 될 거고 여기에 있는 Y도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Z도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요? 2z가 돼야 되죠. 이렇게 다 마이너스가 되어야 반대 방향, 이거하고 반대 방향의 전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방향이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뭐예요? 양의 전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력선이, 양의 전환은 전기력선이 발산하잖아요. 음의 전환은 전기력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의 전화가 되면 전기력선은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전기력선의 방향을 봐야죠. 음전하기 때문에 전기력선은 모든 전기력선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이 양의 전화와 반대가 되는 거죠. 모든 전기력선은 이렇게 다 음의 전화일 때는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 방향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양의 전화는 전개 방향이 다 나가는 방향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인 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이니까 2인 점과 마이너스 2인 점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되잖아요. 여기가 직각이 되는 평형 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인 점과 여기가 2인 점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평형 사변형이면 이렇게 된 게 직각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이면 이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의 제곱에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 거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 요 거리는 얼마 나왔어요? 요 거리는 지금 문제에서 4라고 주어졌잖아요. 여기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루트 2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된 거고요. 여기서 요 높이가 4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빗변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제곱해 줘야 되겠죠.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렇게 보세요. 4 더하기 4잖아요. 루트 8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나올까?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루트 8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8 더하기 얼마예요?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4가 나오잖아요. 요게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루트 씌워준 게 빗변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생각하면 그거 몰라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점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x점의 제곱, 여기 있는 y점의 제곱, 여기에 있는 z점의 제곱을 모두 제곱해서 더해줘서 루트 씌워주면 결국은 똑같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개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전개 세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얘가 전개 세기의 기본식이죠. 전개 세기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 r제곱의
Q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전개색이죠.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의 Q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공 중에 유전율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0.375 나오죠. 마이너스 0.375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전개의 크기예요. 이 전개의 크기는 뭘 구한 거냐면 요걸 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x, 여기에 있는 y, 여기에 있는 z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은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거리분의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단위 벡터는 얘가 벡터의 방향을 얘기하는 방향 벡터거든요. 방향 벡터는 x방향과 y방향과 z방향이 있기 때문에 요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x방향은 플러스 2, y방향은 마이너스 2, z방향은 플러스 4였죠. 그런데 전하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했는데 마이너스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결과에서 마이너스 표현해도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Q 쿨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 거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에 대한 값이 전부 마이너스가 됐고요. 거리는 여기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요거 루트 24 계산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거 분의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분의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그림을 안 그려도 이해가 되는 거죠. 책에는 물론 이제 이런 그림이 간략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책에는 그림이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그 부분. 또 방향이 왜 반대가 됩니까? 지금처럼 질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림을 그려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림 안 그려도 되고요.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푸는데 1분 정도면 충분해요. 단지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뿐이에요. 전개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전개의 세기는 벡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타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문제가 싫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문제는 안 푸는 거예요. 안 풀어도 돼요. 벡터가 어렵다. 나는 벡터에 대한 개념을 도저히 공부하기가 싫다. 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 두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벡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이니까 개인 취향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야기가 원점의 점 전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점이 아닌 다른 의미의 점에 점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다른 의미의 점에 대한 점 전하에 대한 거리까지 구하고 전개 세기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전기력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3번항 꼭 기억하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1쿨롬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전기력선은 입실론 제로분의 1개가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가 Q쿨롬이라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입실론 제로분의 Q개. 그런데 얘는 매질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유전율에 따라서 전기력선 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유전율에 따라서 전기력선의 수가 달라진다.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서 유전율에 따라서 그 선속의 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달라지니까 전기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도 되는 선속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전속이라고. 그래서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Q쿨롬의 전하에서 전속은 전하량만큼 나온다. 원래 전기력선도 전하량과 비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선속에 영향을 주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전기력선이었는데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에 비례하는 그러한 선속이 필요하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전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 자, 전기력선 밀도는 그 점에 대해서 전개 색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전속과 전속 밀도, 전기력선과 전기력선 밀도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해요.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전기력선은 매질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매질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선속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전속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속은 매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속이다라고 하고요. 이때의 전기력선은 바로 전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Q쿨롬의 전하에서는 Q개의 전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속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전속이 Q개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속의 수 하면 이제 보통 라인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력선 수 할 때도 라인스, 메타제곱당 라인스 이렇게 얘기하죠.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량을 몇 개, 몇 라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속은 결국은 전하량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전속의 단위는 지금처럼 쿨롬을 씁니다. 얘가 전하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전속의 단위가 됩니다. 전속의 단위와 전하의 단위는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선속이니까 선의 개수가 존재할 거죠. 그 선의 개수를 쿨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전속에 대한 밀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전속 밀도는 쿨롱 퍼 메타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전속인데 전속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그러면 전속 밀도는 결국 쿨롱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하 밀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전개세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걸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에 대한 표면적, 구의 면적이 되겠죠. 구의 면적에 얘는 뭐가 되죠? 전기력선 수. 구의 면적에 전기력선 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기력선 밀도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뭐라고요? 그래서 전개세기가 그 점에 대한 전개세기가 전기력선 밀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 4파이 R제곱이 뭐냐? 얘는 9에 대한 면적이에요. 얘는 9라고 하는 거, 항상 9라고 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4파이 R제곱은 9에 대한 표면적이 되는 거고 전기력선 밀도를 다시 적어보면 면적분의 전기력선 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면적분의 전속수. 얘는 뭐라고요? 전하가 아니라 전속수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속 밀도예요. 전기력선 밀도는 E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개의 세기하고 같으니까. 전속 밀도는 D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여기에 뭐가 없어요? 입실론 분의 1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식을 이해하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어요. 전속 밀도하고
전개 세기 사이의 관계는 입실론 배 차이가 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이용해야 돼요. 벡터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볼드체, 여기도 볼드체죠. 전속 밀도와 전개 세기는 둘 다 벡터의 양의 값이고 입실론 배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